오늘은 오랜만에 스터디언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맵 채널이 생긴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투자 얘기는 다 머니맵에서 했죠. 근데 적어도 이 투자 얘기만큼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부가가치라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뭐 돈도 한 가지 형태이고, 뭐 그게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물질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가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시면은 이거는 좀 다 같이 얘기해 볼 만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 일단 기간은 5년입니다. 1년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액수는 2,400만 원. 뭐 액수도 어떤 분한테는 작은 액수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은 액수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드릴 말씀 관점에서는 절대 작은 액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5년 동안 2,4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려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확신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확신이 섰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뼛속까지 사업가고 뼛속까지 기업가이기 때문에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던 간에 누구 밥을 사줘도 심지어 이 투자가 올바른 가치인가, 그거를 따져봅니다.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디다가 이렇게 열심히 졸구를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정식 명칭은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세롱이 새남이 집입니다. 그래서 새남이 세롱이 집인지 세롱이 새남이 집, 이게 맨날 헷갈려서 몇 번을 봐도, 그래서 제가 이게 가물가물해요. 세롱이 새남이 집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어디지?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 미혼모 센터입니다. 성남 미혼모 센터. 제가 여기에 여러분 때문에 이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2017년에 이제 1,000만 원을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투자가 아니죠, 이제 기부죠, 정확한 명칭은. 근데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00. 일단은 제가 좀 용어 정리를 하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가가치라는 거를 여러분 덕분에 얻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기부를 처음 할 때 정확하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노력을 제가 모아서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저랑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기부의 일부분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기부라는 명칭에서 다르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투자라고 봅니다. 왜?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대한민국에 베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울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마냥 이런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마냥 정신승리면 돈 투자를 안 하죠. 저는 진짜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두가 뭐냐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이거보다 저는 거대한 지금 패러다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하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뭐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에 걸맞는, 여기에 알맞는이죠, 알맞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거대한 문제에 알맞는, 걸맞는은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니네요. 알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죽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 저출산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한 출산율이 정말로 이렇게 해갖고 1.5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로 이상적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1.5가 됐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고령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합계 출산 2.1이 돼야 고령화가 안 되는 건데,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고령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출산율이 올리는 방향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고령화 시대에서 솔루션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근데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럼 우리만의 문제냐?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좀 먹고 살만한 나라 대만, 여기 출산율을 보면 어떻죠, 여러분? 다 낮아요. 근데 OECD 평균, 그다음에 서구권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저출산에 여러 가지 문제 갈래가 있을 텐데 이 동아시아 특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교적인 어떤 문화 정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외국도 여러분 가부장적인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독 조금 더 가부장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또 갈라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유교적 정서? 유교적 정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특유한 그 동아시아의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싱글맘, 싱글데디를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는데 우리의 결국 고유 정서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유 정서는 뭐죠? 유교적인 게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시안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뭔가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구권을 보면은 여러분 서구권을 보면은 정말로 아시아에 비해서 일본, 우리나라 이런 대만에 비해서 그러니까 싱글맘, 싱글데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이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 상태에서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런 어떤 뭔가 불화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싱글맘, 싱글데디로 살아가겠다. 라고 이게 선택이 특히 이제 싱글맘인 경우가 더 많겠죠. 이제 남성이 출산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문화가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유독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통계를 빌려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기부의 시작이 거기였어, 5년 전에.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그러면은 싱글맘들이 일단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실행 방법, 실천 방법을 찾아보다가, 아, 성남 미혼모 센터에 일단 기부라도 해보자.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뭐라도 일단 하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실천을 해야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더 크게 떠들 수가 있습니다. 제 주장에 더 힘이 실립니다. 사람들은 막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출산에서 감나라 배나라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은 하다못해 애기 엄마가 힘들게 뭐 이렇게 애 돌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라도 해주고 돌봐라도 줬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내 친척, 내 조카 이거 이렇게 가서 내가 그냥 만나야 돼서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도와줘 봤냐. 이거는 그냥 이게 힘들 텐데 내가 한번 찾아가 봐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애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조금 도와줘 봤냐. 이런 게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돼요. 일본이 여러분 뭐 정말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망했다 망했다 하는데도 뭐 GDP가 3일 거예요 아직도. 뭐 미국, 중국 다음일 텐데 뭐 제가 최근 GDP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보단 높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일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항상 네가 일본에 대해서 뭐냐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냐 숫자 보고 얘기하는 건데 뭐 1인당 실질 구매량 우리나라가 더 높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놀란 게 있어요. 뭐 그런 건 알았는데 이거는 우연치 않게 알 건데 제가 이렇게 막 빌리어네어 이런 거 밀리어네어 보다가 포브스에서 조사한 빌리네어 숫자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보다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건 조금 또 독특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진짜 많이 컸네. 여전히 일본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옛날에는 비빌 정도가 안 됐는데 이제는 비비고 넘어서는 부분도 많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죠? 우리나라는 인구도 작고 적고 숫자도 적고 땅땡이도 작고 분단에 놓여 있고 분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원도 없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의 역사도 짧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여기 올라오려면은. 그렇죠? 왜 자원이 없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검은 돈 얘기하면서 여러분 러시아에 빌리어네어가 많아요. 거기 기업 여러분 이런 제조업으로 올라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천연자원 국가 거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가 우당탕탕 했던 간에 다 제조로 올라온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살다 보니까 압축 성장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로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낀 거고 힘듦을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제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곤함을 좀 덜 느끼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부가가치를 갖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거를 차분히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 여기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최근에 인제 그 낭비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류는 그래 지구의 그러니까 인류의 관점이 아니라 지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 멸종하겠구나.'라는 게 되게 좀 당연하게, 되게 당연하게 마음속으로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주 먼 얘기죠. 근데 그 책에서는 이제 100만 년이라고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 100만 년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사실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만 년 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피엔스가 20만 년, 30만 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년 정도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인류가 지구에 없는 게 생각보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 관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고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태어나서 모두가 죽고 다시 무로 돌아가지만 그 유라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경험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이게 다 바톤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100만 년이라는 숫자는 다 너무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자식, 내 자식, 그다음에 내 손자, 손녀에게 어떤 걸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 속도로 가면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은 없어지는 속도를 늦추면 좋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사실 뭔가를 여러 번 하는 건 어렵죠. 그다음에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인류의 멸종을 생각을 하고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냐고 나 지금 100만 원 없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여러분을 설득을 하려면은 진짜 졸구해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비관론을 전파시키긴 너무 쉬워요. '아이 망했다. 씨. 그냥 끝났어.' 이런 거 전파시키긴 너무 쉬워요. 근데 될 수 있다. 긍정론을 전파시키는 거는 특히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의 긍정론을 전파시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나한테 그게 콩고물이 안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안 잘 되면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제 넘어 보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할 수 있는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를 넘어선 거는 해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 그다음 우리 고객까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국가는 너무 만만치 않은 개념인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면 제가 괴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꾸준히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제 꿈은 여러분 좀 멋진 타이틀로 기부왕입니다. 기부왕.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가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죽기 전에 저 죽기 전에 거기까지 만약에 마음 편하게 넘어설 수 있으면은 '내가 정말로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 보고 죽는구나.' 그다음에 그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저랑 운명 공동체라고 정말로 굳게 믿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 국가를 넘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빈민국 있잖아요. 여기에도 내가 정말로 '지구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10억, 100억을 베팅을 할 수 있다면은 아낌없이 정말로 아낌없이 내 계좌에서 내 돈 떠나가는 걸 볼 수 있다면은 저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그냥 가장 성공한 인생 왜냐면 비교라는 게 무의미한데 그래도 굳이 누가 전생에서 제일 잘났냐 이걸 따져봤을 때 한 명을 딱 꼽기는 어렵고 그 그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이렇게 피라미드의 여러분 끝에 서보는 거죠. 정말로 내가 정말로 이 욕구 충족에서 그 끝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서보고 저는 이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거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 내가 자아실현의 이 산을 올라가서 그 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웠지 세상이. 그거를 느껴볼 수 있다면은 정말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는 눈물이 핑 도는데 저는 지금은 못해요. 2,300만 원도 겨우 한 거예요. 2,400만 원도. 제가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돈 10억 정도, 돈 100억 정도, 정말로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운명 공동체,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우리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원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진짜 응원해 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잖아요. 좀 실천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공부하고 실행하고, 공부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실패도 하거든요. 다시 하십시오. 이걸 자꾸 되풀이해 보십시오. 그게 저를 좀, 그거를 여러분이 많이 해 주시죠. 누군지 몰라요. 제 입장에서는 불특정 누군가예요. 근데 그 에너지는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많은 돈을 기부를 해낼 겁니다. 기업가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구라는 곳에도 저도 한번 투자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셨죠? 함께 가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악착같이 또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